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슈라고 이렇게 딱히 할 만한 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대부분 뭐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낙관론, 뭐 비관론 나오면은 좀 빠지는 거고, 낙관론 나오면 오르는 거고, 이 정도. 옛날에 재료를 우려먹는 게 요즘 상황이고요. 그나마 그 우리나라 장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뭐 아세안 뭐 특별 정상회담 뭐 그 정도. 그 주가가 빠지지 않게 방어를 해주는 그런 거죠. 약간 그 전인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시장도 보시면은 전인대 해갖고 전국인민대회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공산당 회의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죠, 잘. 보통 그런 기간 동안에는 뭐 오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 정도는 확보가 되는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아세안 뭐 특별 정상회담인가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일단은 이번 주는 그죠? 이번 주는 뭐 많이 오를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빠지지는 않는 정도로 가긴 갈 거예요. 뭐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이 있다는 거 정도 어제 다 말씀드렸고, 요즘 뭐 이슈 자체는 부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경제 지표 발표가 있나 해서 어제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참고로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는 하여튼 그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이 있긴 있었는데, 파월 의장 연설도 사실 그 내용이 별 게 없었나 봐요. 언론에서 조용한 거 보니까. 사실 그리고 그죠? 지금 뭐 별로 그렇게 파월 의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은 양적완화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파월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서프라이즈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서프라이즈한 말을 안 하겠죠.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슈가 없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어제 끝났죠. 여기 먼데이니까 월요일날 파월 의장 연설이 끝나버렸고,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다가 수요일 지나고 나서 이게 목요일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죠.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미국 GDP 발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뭐 핵심 내구재니 뭐 각종 뭐 주택 판매니 이런 거 알면 좋은데, 알아봐야 솔직히 주가에 그렇게 지수에 큰 영향을 막 미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얘네가. 뭐 얘네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뭐 쇼크가 나온다면 혹시나 모르지만, 보통 뭐 이런 뭐 주택 판매라든가 뭐 내구재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솔직히 좀 그런 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GDP가 제일 중요하죠. 수요일날 미국 GDP가 나오고, 금요일날 또 중국의 아니구나, 잘못 봤습니다. 금요일날은 없고, 아무튼 그래서 수요일날 그죠? 수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우리나라 장의 미국 GDP 결과가 반영이 될 거고, 목요일날. 근데 이제 그 뒤로 보시면 이번 주는 목금, 미국이 추석이죠. 미국 땡스기빙 데이라 가지고 이틀 동안 쉬어버립니다. 이틀 동안 쉬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죠? 그 미국장 문 닫아놓고, 미국장 문 닫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휴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열려는 있지만 미국장 없이 뭐 지가 얼마나 움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장 문 닫은 상태에서 움직여봐야 형님이 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11월 마지막 주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딱히 뭐 어떤 시장의 조정이 나오거나 뭐 하방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경직성이란 얘기는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은 요 정도 구간, 뭐 아마 뭐 박스권 구간 정도, 최소한 저점이 뭐 여기 정도, 278.3 뭐 여기 정도는 지지하고, 아마 뭐 여기 정도 아니면 뭐 많이 오르면 뭐 여기에서 요 정도 움직이는 게 이번 주에 박스권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을 또 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 저는 뭐 폭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3개월, 많게는 6개월가량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으로는 조금 제한이 될 것 같다. 양도세 관련된 물량도 그렇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해서 올해 남은 한 달은 솔직히 그냥 박스권 정도. 글쎄요, 12월까지 하면 아마 전고점 정도 박스권 되지 않을까요? 뭐 조금 넘어가거나 말거나. 아마 글쎄요, 조금 레인지 혹시나 몰라서 레인지를 좀 넓게 잡는다면 요 정도? 12월 달은 요 정도 박스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증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의 전략은 뭐냐면은 빠질 때 매수. 예. 주식이 빠진다에다가 어떤 돈을 베팅해 보기는 좀 뭐하고요, 그죠? 주식이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빠질 상황이 아니고 어제 저녁 미국 오르는 것만 봐도 아무튼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말고 미국 시장은 오랜 상승에 의한 피로감이 쌓여서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빠지면 그때 대응하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한국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진다, 특히 278대까지 정도 부근으로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때 뭔가를 좀 매수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은 끝났다 치고 12월 한 달까지 해서 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하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좀 올라가면은 사그리싹싹 매도하는 쪽으로, 이건 단기 매매 하는 거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세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은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계좌에 그래도 플러스 찍힌 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을 깔고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 들고 계셨으면 아마 그죠? 10% 20%대로 이제 수익이 막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참으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계좌에 마이너스 났을 때 견디는 걸 잘합니다. 근데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면은 1초를 못 견디고 팔죠. 그런 거를 슬슬 바꿔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지수 하락한다고 삽질을 한번 했다가 좀 후회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도 늦은 건 아니고 알았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계좌에는 빨간불 찍힌 분들 오랫동안 들고 가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지수 조정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조정이 이미 너무 건전하게 나오고 있어서, 물론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자빠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도 뒤늦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아지가 올려달래서,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강아지 무릎에 올라온다고 깜빡했네. 아무튼간 미국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장은 어제도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이라고 할 수 있나? 폭등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S&P가 선물 기준으로 해서 0.68, 나스닥이 1.2% 가까이 올랐고요. 둘 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선물이 갭상승해서 원웨이로 올라줬습니다. 어제는 그럴 수 있는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TVIX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은 지난 몇 거래일이야. 대충 보자면 지난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가량 지켰다라고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여기서 놀았죠. 이쪽 레벨대에서 5거래일, 6거래일 일주일 이상 놀았는데, 이거를 금요일날 박살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금요일날 박살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쓸 수 있는, 지수가 많이 오르게 돼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하지만은 계속 오르니까 추종하셔야 돼요. 그죠? 잘 오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고변동성 상황에서는 지수가 조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이거 강세장의 전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공격적으로 빠지고 시장이 불안하다면은 주로 이렇게 봉의 길이 이렇게 짧죠. 옛날의 구간들을 살펴보시면 이 하루하루 봉의 길이들이 짧고 도치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진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TVIX가 옆으로 기고 TVIX의 하루하루 본 길이 자체가 짧아지고 도지형이 많이 보이고 이러는 반면에 최근 보시면은 최근에는 TVIX의 본 길이 자체가 길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저 본 길이가 길어지고 더군다나 어떤 지지력이나 이런 옆으로 기는 흐름이 안 나오고 계속 어떤 방향성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계속 방향성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상승 피로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시장이 엄청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엄청 강해요. 시장이 엄청 강해.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시장을 저도 그렇게 많이 못 봤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시장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에 대한 얘기를 어쨌든 하게 뭐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 피로감이 쌓인다고 해서 바로 뭐 내일 지수가 자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상승 피로감 누적은 언제나 될 수 있죠. 하지만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잘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잘 오르고 있어요. 좋아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딱히 뉴스는 없었고 딱히 이슈도 없고 딱히 이슈도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지금 보시면 그죠? V자로 빠지고 V자로 오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모습들은 어떤 좀 정상적인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뭐 이까지도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전고점까지도 금방 올라올 수 있고 다시 어쩌면 이번 갭 상승했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죠. 다시 내려온다면 매수, 안 내려오면 놀고요. 그죠?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